먼 길들 아마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컴브로드의 박일준 대표입니다. 영상 나오니까, 먼저 나오니까 좀 민망하네요. 저거 찍을 때는, 네, 하여튼. 예, 제목을 Y 이런 얘기 이렇게 했는데,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가서 외도를 좀 한 편인데 영화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첫 이제 일의 시작은 광고로 했고, 그 다음에 한 15년 전쯤에 지금 제가 있는 PR 회사 쪽에 와서 이제 제 커리어를 이제 쌓았습니다. 지금은 인컴브로드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아마도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들의 선배이자 또 이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지금 하고자 하는 홍보 부분의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지금 저한테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지만 좀 뒷부분에 실질적인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실 테니까 의미 위주로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 있는 여자분이 지금 뭔가 노트북을 쓰고 계시는데 브랜드는 없죠. 이 노트북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대충 가격 매겨보시면. 네? 70만 원이요? 네, 70만 원. 비슷한가요, 머릿속에? 좀 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래 계신 분도 계시고. 요런 건 얼마인가요? 소니 바이오. 300만 원이요? 어우,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3배 이상. 이렇게 되면 얼마인가요? 150? 절반으로 뚝 떨어졌네요. 노트북에서는 삼성이 소니한테 밀리나 보네요. 암만 해도. 근데 저희가 원래는 인컴브로더, 본사는 보스턴의 브로더 파트너스고요. 좀 복잡한데 옴니콤 그룹이라는 지주 회사에 속해 있어요. 저희 옴니콤 그룹은 전 세계 저희 같은 브랜드가 한 150개? 그 다음에 기업 수로 1,500개? 피베이스로 한 150억 불 정도 하는 그룹, 엄청나게 큰 그룹인데 거기에 인터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전 세계 모든 브랜드들의 브랜드 가치 평가를 합니다. 코카콜라, IBM, 그래서 전 세계 순위를 막 매기는데 그 중에 삼성이 지금 한 23위 정도 될 거예요. 옛날에 소니가 위에 있었고 삼성이 밑에 있었는데 차근차근 삼성은 올라가고 소니는 조금씩 떨어져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 가치로는 삼성이 소니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노트북에서만큼은 뭔가 소니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네요. 혹시 이런 브랜드 아세요? 몇 년 전에 인터넷상에 좀 이렇게 돌던 중국 브랜드인데 어떤 사람이 이 노트북을 사서 해체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CPU가 들어있다. 그러면서 돌아간다. 이런 약간 비아냥하는 놀림처럼 했는데 가격이 150보다도 훨씬 뚝 떨어지겠죠. 아까 브랜드가 없었던 상태에서 70이라면 이게 모르겠어요. 중국산 요새 좋은 것도 있겠죠. 80이 될 수도 있겠고 50이 될 수도 있겠고 그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아마 이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 먼저 제가 시작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개념으로 했는데 브랜드 하면은 수많은 좋은 브랜드들이 있죠. 브랜드가 갖고 있는 힘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자기의 키워드를 딱 갖고 가서 정하면 초코파이가 떠올라오죠. 저도 제 후배가 한 명 회사 그만둘 때 그 전날 밤에 11시에 회사 와가지고 초코파이를 그 사람이 근무했던 하여튼 날수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초코파이를 책상 위에다가 한 박 쌓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의 코드인 거죠. 여러분들 커피 많이 좋아하실 텐데 만약 공짜로 준다고 하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거 드시겠어요? 네, 그거 질문거리도 안 되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솔직히 나이 여기 좀 드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입맛으로 보면 달달한 자동 판매기 자판기 커피가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공짜라면 당연히 오른쪽 거를 먹겠죠. 사실 원가 비교해 보면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스타벅스 원료도 원래 굉장히 좋은 원료를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요새 부티크 커피점들 되게 많이 생겼는데 그런 데 가서 먹는 커피보다 단가가 되게 싼 걸 쓴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근데 두 가지가 주는 이미지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때운다. 왠지 몸에 안 좋을 것 같다. 설탕 많이 들어가서 뭔가 패스트푸드적이고, 요즘은 자판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동전 넣고선 먹으면 이렇게 막 발로 차보기도 하고 뭐 흔들어 보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들, 약간 그런 별로 이렇게 뭐 세련되지는 않은 느낌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타벅스 오른쪽 거를 딱 떠올리면 벌써 무슨 매장에 탁 들어가면은 막 그 향과 음악, 좋은 음악, 편한 소파와 바리스타가 위에다 괜히 막 하트도 그려주고, 왠지 아침에 출근길에 저거 한 잔을 딱 사갖고 이렇게 자기 회사로 이렇게 가면은 내가 왠지 뉴욕의 월가를 막 이렇게 걷고 있는 것 같고, 내 옆구리에는 뭐 영자신문 같은 게 하나쯤 껴있을 것 같은 마치 그런 착각. 사실 저거는 기능적으로 그냥 커피, 아침을 깨워주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기능적인 제품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저 녀석이 자판기 커피보다 20배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 예전에 지금 뭐 밥 3,000원짜리 먹고 5,000원짜리 커피 마시죠. 옛날에는 저 뭐 있는 집 자식 저거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욕 먹었을 뻔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서슴없이 커피를 그렇게 마십니다. 대한민국 사람 언제부터 그렇게 커피 많이 마셨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이미지들 우리에게 주죠. 이쯤 되면 제가 벤츠나 BMW, 뭐 테크놀로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제가 기아를 갖고 온 이유는 K7 차 나온 사람들 차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아, 이게 뭐 우리나라 진짜 차 잘 만든다. 그랜저 TG 나왔을 때도 굉장히 격찬을 했는데, 이거 나왔을 때는 더 아낌없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딱 한 가지 결함이 있다고. 저 앞에 있는 기아 마크. 저게 하나 딱 결함이고, 조금만 떼면은 뭐 BMW 마크 붙여도 되고 아주 완벽하다. 차 성능도 타보면 차이를 모르겠다. 브랜드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 기아 마크가 우리한테 무슨 기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뭐가 아닌데 왜 그렇게들 하느냐. 사실 제가 앞에서 브랜드 얘기를 좀 했는데, 예전으로 좀 돌이가보면 저희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신을 신었던 시대는 아니죠. 근데 저거를 신고 다녔을 거를 생각을 한다면, 오늘 오실 때 저거를 신고 나가는데 비가 온다. 너무 불편하죠. 그리고 일주일 이상 아마 못 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자기 신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저런 시대에서 처음에, 지금은 후져 보이지만 이런 신발이 딱 나왔다. 아, 이거는 혁신 그 자체인 거죠. 이 고무신을 만든 사람은 스티브 잡스인 거예요. 저 시대에는. 너무 고마운 거죠. 비가 안 샌데. 그리고 세상에 한 달을 넘게 신을 수가 있어. 아무리 돌아다녀도 밑에 좀 빵꾸 나겠지만 한 달 이상 신을 수 있는 건 혁신적인 제품인 거예요. 너무 고맙죠. 아이고, 세상 좋아졌어. 일단 시장에 나오기만 하면은, 장터만 열리면은 가서 그냥 몇 켤레씩 사갖고 오는 거죠. 만들어주는 공급자 중심의 시대고,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고마웠던 시절이에요. 이거는 뭐 1년도 넘게 신는 거예요. 끈이 있어가지고 발등이 두툼한 사람, 얇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조절해서 나름 조절 기능까지 있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인 건 거죠. 이때쯤 되면은 요 바닥이나 밑에 고무창 이런 데 까보면 이제 신발 제조사가 이제 이름이 새겨지기 시작하죠. A사에서 만든 거야. 그리고 B사 거보다 A사께 조금 더 질긴 것 같은데,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 이런 회사 제품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주던 시절. 그러다가 이런 게 딱 나오죠. 뭐 어렸을 때 리복 광고 뭐 이런 거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뭐 쓸데없이 어둠 속에서 막 가가지고 의자 막 넘기고 웬 연예인이 막 고개 돌리면서 리복 하고 막 이랬었죠. 혹시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리복 짝퉁을 본 적이 있으세요? 보기 드물어요. 프로스펙스는 그래도 짝퉁이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있어요. 리복은 없어요. 근데 나이키는 엄청 많아요. 그거가 약간 또 상징하는 바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시대까지 우리가 쭉 흐름이 왔습니다. 이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요, 대충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들면 팔리는 공급자 중심의 시대에서 제품이 좋아져야 되는 시대, 그 다음에 그 회사라면 신용의 시대, 마지막에 이미지 시대.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하다 홍보를 하다 이제는 just do it.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냥 이미지를 그냥 거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just do it 슬로건 가지고 이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영국에서는 조사를 했더니 그런 반응이 나왔대요. 엄마한테 혼나는 것 같다. just do it. 그런 건 거죠. 하여튼 이미지의 시대 뭐 이런 거. 그래서 제품력이 중요한 시대에서 신용과 이미지 이런 것들.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홍보는
제품을 만드는 거가 아니죠. 제품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의 서비스, 정책들, 여러 가지 활동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게끔 할 거냐라고 하는, 신뢰를 얻을 거냐, 좋은 이미지를 얻을 거냐에 대한 요 겉에 있는 원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으로 치거나 어떤 조직으로 칠 때 실질적인 자산이 있어요. 하나의 삼성이라고 예를 들자면 삼성이 갖고 있는 실제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여러분들 재무제표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자산 가치는 부채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부채까지 하여튼 포함이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지금 주가 70만 원, 80만 원 하나요? 한 주당?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이제 그 한 주당 사실상 70만 원, 80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 실제 주가가 그런데 실제 자산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그거는 전체 시가총액 곱하기 나누기 전체 주수를 하면 그게 이제 한 주당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되는데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한 3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늘 주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주들이 바보가 아닌데 외국계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2배 이상의 돈을 주고 사요. 시장에서. 그리고 돈이 있으면 저 비싼 주식을 사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거기에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비밀이 사실 숨어 있습니다. 이 신용과 이미지에 대한 거가 실질적인 전체 시가총액에 반영이 된다는 거고, 아까 브랜드 자산 가치 얘기했죠. 삼성, 소니, 코카콜라, IBM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들에는 이 위에 신용과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실제 주가나 아니면 브랜드 가치나 그들이 갖고 있는 평판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그냥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실체적인 것, 특히 이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지 이거 뻥튀기 해갖고 너무 하면 안 된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 이제 홍보인데 일단 홍보라는 말부터 단어부터 한번 정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처음에 우리나라의 이 PR이라는 거를 소개를 해올 때 자기 PR 시대, 이 PR이란 말은 너무 익숙하시죠. 근데 우리나라 처음에 가지고 와서 소개할 때 홍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잘못된 번역이죠. 홍보는 그야말로 넓을 홍해 알릴보, 널리 알린다. 사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게 일종의 홍보인 거예요. 근데 PR은 지금 이건 PR은 아니죠. 자기 PR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잘못 쓴 사람이 또 책도 내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오용되고 있는데 PR은 그야말로 Public Relations입니다. 공중관계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일방적인 지금 관계의 시작이긴 하지만 관계를 맺지는 아직 못하고 있죠. 그야말로 홍보 이렇게 스피커와 같은 이제 시대인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회복지 DNA하고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쩌면 불편한 마음이 조금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늘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사회복지 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쪽 업계에 들어와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동기들 만나면 늘 뭔가 이 찜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착한 일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프로보노로 제 업을 가지고 사회 봉사하고 이런 일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거가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할 텐데요. 홍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기업체들 요새 광고 홍보비 굉장히 많이 쓰죠. 마케팅 비용 굉장히 많이 쓰고 뭐가 진짜인지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과장하는 거. 우리가 또 산업사회를 굉장히 통해서 급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급성장한 나라 그리고 특히 지금 현대에 와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노이즈가 많아지면서 알게 모르게 작고 큰 거짓말들이 용납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미 면역력이 굉장히 생겨서 아마 인지조차 못할 정도로 거짓말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나 식당에 갔는데 포스터 붙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과장 포스터 이런 것들, 식당 아줌마가 얘기하는 멘트들, 우리가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네가 이동이죠. 이동의 그 이동식 갈비집들, 저희가 하는 뭐 폭포 밑집 갈비 무슨 뭐야 쫙 있는데 진짜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가면 다 원조라고 써 있죠. 그리고 집 가운데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집이라는 걸로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암호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 가운데다 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누가 진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네이버 가보면은 온갖 잡스러운 지식 아닌 거짓말 또는 과장, 잘못된 정보들 너무 많죠. 이런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사회입니다. 보시면요, 어떤 면에서 지금 미디어가 덜 발달한 예전이 대화의 깊이는 훨씬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화의 깊이, 어떤 질적인 측면, 그 다음에 대화의 양, 속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소통에 이르기까지 약간 이렇게 간 게 아닌가. 그래서 남자는 좀 말수가 좀 적어야지 덕이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자극과 반응의 사이에 갭을 좀 벌리고 즉각적인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뜸을 들이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있으면 직접 가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이런 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양을 늘려가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일단은 내뱉고 보죠. 일단 얘기하고 봐. 그래서 양적으로 가고 시간이 지나면 질적인 부분이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악순환을 거치면서 오히려 질적인 부분이 떨어져 버리는 현대 사회는 굉장히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특히 트위터 상에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이 무슨 트위터는 인터랙션인데 트위터 상에서 스탠드바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텐더에 해당되는 그 외 다수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방 욕을 막 하죠. 저 사람은 뭐 둘이 계속 바텐더하고만 얘기를 하는 이런 형국의 커뮤니케이션도 우리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 시절이 됐는데 결국에 저는 인류가 바람직한 대화 방식을 찾아서 갈 거라고 믿어요. 이게 결국은 진화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지난 한 4, 50년간 너무 빨리 우리 인류가 이 미디어나 이런 거에서 적응하지 못할 정도의 진화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한 거일 뿐이지 결국엔 저는 적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 퍼블릭 릴레이션스의 개념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개념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엉뚱한 비교인데 개미와 사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주식을 한다? 아, 네. 개미 투자가인가요? 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약간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 개미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바다에 사는 해파리 계열의 뭔가 이런 생물 중에서도 있고 몇몇 있습니다. 이게 초유기체라고 그러죠. 그 거대한 군집을 이뤄서 그거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이런 무리 생활을 하는, 군집 생활을 해야지만 서바이벌 하는 종들이 있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학문적으로 저 검증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건 제 그냥 이론이에요.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큼 엣지 없는 동물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뭐 인간이 지금은 우리가 모든 지구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가장 위에서 군림하면서 모든 걸 다 소비를 하죠. 너무 빨리 소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낳고 있는데, 지난 한 100년간 150년간 무서운 속도로 과거 10만 년 동안 소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소비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돌이켜보면 잘 들여다보면 인간만큼 사실 인간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무슨 날개가 있기를 하나, 빠른 다리가 있기를 하나, 아니면 무슨 독침을 쏘는 것도 아니고, 인간만큼 사실은 엣지 없고 뭔가 이 서바이벌 면에서 그게 없는 동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로키 산맥 있는데 이런데, 아니면 지리산 어디 한가운데다가 여러분들 갖다 떨어뜨려 놓으면 일주일 이상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실은 어딘가에 해놓으면 서바이벌 하죠. 생존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살았을까? 사실은 이 무리입니다. 무리져서 하는 함께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강해진 거죠. 원시 생활할 때 우리 대부분 동굴에서 살았고 나무 위에 살았고 지금도 심리학자들이 실험하는데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가 이제 보기만 해도 어싹해지면서 기분이 되게 안 좋죠. 왜 우리가 뱀을 무서워하는 것 같으세요? 네? 독이 있어서. 네. 그리고 성서에 왜 뱀이 나올까요? 악한 쪽으로. 수많은 동물이 있었을 텐데 인간이 제일 사실 본질적으로 이 내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뱀이에요. 이 자연 세계에서 인간이 가장 죽임을 당한 존재, 우리의 천적이 사실은 뱀이었었습니다. 인류가 한 10만 년 정도 된다, 뭐 20만 년 된다, 뭐 그 정도 봤을 때 대부분의 기간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도시를 이루고 화산 밑에 대부분이 이루어서 거기에서 철광을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무리지어서 도시를 이루고 살기 전에 흩어져 살 때는 자연계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천적이었던 대상이 사실 뱀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 밑에서 이렇게 딱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나무 위에서 나뭇가지 짝대기 같은 걸 이렇게 툭 떨어뜨리잖아요. 실험으로. 그럼 나뭇가지가 딱 떨어지면 사람들이 요 정도 놀랍니다. 근데 벨트 같은 거 흐느적한 거를 위해서 딱 떨어뜨리면 기겁을 해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뱀인 줄 알고. 그만큼 뱀을 우리가 두려워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옛날 또 뱀은 또 되게 컸었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도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뱀을 굉장히 선천적으로 두려워하는 이런 동굴 생활들 우리가 했단 말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오늘 살짝 먼저 와서 책자를 봤더니 책에도 커뮤니케어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던데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커뮤니케어 발음은 모르겠어요. 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나누다.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가 인간의 사실 엣지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으면 생존할 수가 없었던 무리를 져서 함께 사냥을 했어야 되고 무리에서 떼어지는 거는 곧 죽음과도 같은 여러분들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형벌 중에 가장 큰 거 사형 그 전에 제일 큰 거가 독방에 가두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인류에게 가장 큰 형벌은 무리에서 떼어놓는 거예요. 그거는 곧 거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무리를 지어야지만 개미처럼 개미도 따로 한 마리 떼놓으면요 길 못 찾아요. 자기가 뿌려놓은 냄새 맡고선 다시 되찾아가는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멀리다가 따로 떼놓으면 그건 곧 개미한테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리를 이루어서야지만 살 수 있는 결국에는 무리를 이루어서 살고 그 안에서 떼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 보여야 되고 호감을 보여야 되고 내가 뭔가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받고 이런 인터랙션과 상호작용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그러한 수단이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지 다 아시죠? 이제 뭐 이분 스타시기 때문에 두려워요. 영화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 다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껌껌한 방에 아니면 그냥 밝아도 이 방에 저 친구하고 둘이만 있다라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침팬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 갖다 놓고선 동물원 가서 보고 여기다 침팬지 갖다 아이 귀엽다 하지만 사실은 둘만 있으면 너무 무서운 존재인 거죠. 우리 동물들하고 1대1로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찍도 못해요. 사실. 릴레이션스가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 아까 회장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300조 이상의 갈등 비용 들어가는 거.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는 인간은 모든 게 다 놀이였었어요. 예전에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우리 부족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춤추고 노래하고 같이 뭔가 놀이하는 형태로 다 구현이 됐었어요. 문화의 형태로. 전 세계 그거는 다 공통입니다. 인간은 원래 호모 루덴스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도시를 이루고 인간이 약간 뭐 옷도 걸치게 되고 약간 좀 폼도 잡게 되면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얘기를 한 10,000년 전 정도부터 하게 되고 철학과 막 얘기들을 해요. 그러고 나서 지난 한 10,000년 동안
학교에서 여태까지 우리한테 가르쳤던 거는 다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근데 호모파베르 시대가 된 거예요. 산업화가 되면서 생산하는 인간이 최고의 덕목, 최고의 인간, 생산적인 인간, 이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이제 여겨지면서, 그러면서 소위 학교에서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기능적인 것들을 이제 가르치죠. 지식, 영어, 수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 체계가 갖춰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절대 관계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공동작업을 해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는 이제 관계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교보문고에 갑니다. 교보문고에 가면은 있는 서적의 절반이 관계, 처세술 다 이런 책이에요. 뒤늦게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데 호모파베르 시대가 이제는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인류가 다 썼기 때문에 지구의 대부분의 자원을 이제는 다 써버려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에서 성장이란 없다고 봐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2년 이내에 저는 성장을 멈출 거라고 보고, 유럽도 끝났고 미국도 끝났고 전 세계에서 더 이상 소비하면서 막 거품 경제를 만들어내고 하는 성장은 이제 없습니다. 결국에는 혁신은 대부분 우리 안에서 유기농적인 삶을 하고 덜 쓰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리사이클링하고 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인류가 원래 살았던 처음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저는 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되면 될 거기 때문에 더더욱 관계에 대한 부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이 다시 한번 조명이 될 거라고 봐요. 이 생산하는 인간들한테는 물건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서 그 과정에서의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내고 어떻게 소통을 했고 어떤 관계를 맺었고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질적인 거 중심으로 되어 왔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바뀔 때가 저는 됐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홍보는 퍼블릭 릴레이션스고 결국에는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 자체만 홍보로 잘못되어 있을 뿐이지, 홍보를 여러분들 이제 주변 분들한테 소개할 때 내가 앞으로 뭘 한다라고 했을 때 나눔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어요. 생각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홍보지, 일방향적으로 알린다거나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한다. 이거의 개념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도 훨씬 편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바른 개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 나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건 굉장히 인류의 어떤 뇌 공학적인 거하고 통신하고 이제 연관이 된 부분인데, 세상의 모든 거는 소스와 리시버가 있습니다. 또는 샌더와 리시버. 제가 지금 제 강의의 내용을 소스로 해서 샌더로서 여러분들한테 막 지금 던지고 있죠. 이 버벌 언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마이크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신자로서 리시브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1시간 동안에 100개 정도를 떠들고 가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한 50개 정도 평균 아마 들으실 거예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도 중간중간 들 거고, 요번 주 업무 일정 내가 보고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후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드실 거고, 여러 가지. 이 문을 넘어가고 오후가 되면 그 중에 절반은 또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3일이 지나면 대부분 다 사라져요. 원래 단기 메모리는 3일 지나면 사라지고, 7일이 지나면은 장기 메모리로 들어가고, 15일이 지나면 장기 메모리에서도 대부분 다 사라지는 거가 원래 이 뇌가 원래 그렇습니다. 사라질 거예요. 잘 전달이 안 되죠.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홍보 전략이라는 건 그 둘 사이에 갭을 메꾸는 건데, 우리가 처음 출발점에서 이 갭이 있다는 것부터 사실은 출발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100개를 던져도 여러분들은 50개 이하 100개 알아듣지 못할 거다. 제가 와이프한테 제가 요즘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해도 그 절반 이하밖에 와이프는 못 알아들을 거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과, 너 왜 내 얘기를 못 알아들어? 라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예요. 수신자의 생각,
소스 또는 발신자의 생각, 반드시 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관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이만한 실체에 대한 우리는 이만한 걸 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있는데 외부에서는 이거를 하나도 모르든가 더 조그맣게 생각하든가 조그맣게 여겨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른, 예를 들면 오른쪽에 빨간 부분 위에 저거는 우리가 아닌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왼쪽에 저거는 몰라주고 있는 거고 가운데 있는 공통분모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것. 저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생각과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 그거와 일치시키는 거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에는 공통된 목표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이제 전략인데 요 갭을 메꾸는 거는 결국엔 심플하게 두 가지입니다. 메시지와 채널, 이 두 가지예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똑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초짜일수록 채널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홍보를 하는데 이거를 뉴스레터로 만들까 아니면 라디오에 뭔가 이렇게 해볼까 신문 기사화 해가지고 뭘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채널이 30% 정도 중요하다면 메시지가 70% 정도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메시지가 훌륭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돈을 버리는 헛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메시지를 잘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쉬운 예로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간은 오기도 들고 들어가 볼까? 벌금 내나? 이 새끼들 내가 돈 내가지고 내 세금으로 하는데 무슨 저 관상용이야? 뭐 이런 생각들 들고 막 그러죠. 그리고 소심하게 약간 구퉁이 쪽에 이렇게 잔디 살짝 들어가고 사람들하고 김밥 까먹고 뭐 이런 거. 이건 어떠세요?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사람들이 잔디밭에 들어가는 확률이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볼 땐 비슷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 좋아지고 저는 화순군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요 정도 붙일 정도면 이 사람들 진짜 자기들의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뭐 이런 생각들. 그만큼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채널은 이런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라디오, 신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결혼을 하는데 저는 이미 했고 애도 컸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는데 청첩장을 우편으로 누구한테 보내요. 근데 제 은사님한테는 제가 직접 들고 가서 직접 드립니다. 저 결혼합니다. 여기는 이제 분명히 채널은 우편과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채널이 다른데 이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죠.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제가 찾아갔을 때는. 채널은 얼마나 이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우편이 훨씬 더 쌀 거예요. 제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이건 비용 효율성과 메시지하고 얼마나 부합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의 그동안의 관계 기타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잡아내야 됩니다. 비용 효율성만 가지고 잡아내면 안 돼요. 이 채널도 그 자체로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같이 보면서 해야 됩니다. 메시지는 뭐니 해도 심플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심플하게. 수많은 얘기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잖아요. 10개를 던진다 그래서 10개 다 받아줄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귤들 드시고 있는데 귤을 앞에 계신 여자분한테 제가 이거 다 드리고 싶은데 이거 다 좋은 거거든요. 제가 제주도에서 저희 처갓집에서 갖고 그래서 한 20개를 한꺼번에 던져요. 이거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한 번에 한 개씩 이렇게 눈 맞춰서 저분이 남자분인지 야구선수 출신인지 운동신경이 없는지 잘 봐서 하나 둘 셋 하나씩 해도 다 받을까 말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메시지는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고 제일 좋은 게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비유법이에요. 멀리서 배울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커뮤니케이터 누구냐? 예수님, 슈퍼스타. 그 다음에 석가모니보다는 이슬람의 모하메드 쪽이 좀 더 세겠네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 이렇게 쭉 가실 텐데 이분들 다 공통적으로 뭘 했냐? 비유법을 썼어요. 직유법, 은유법 공통적입니다.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로다. 이거 멋있잖아요. 딱 와닿잖아요. 한 번에 딱 꽂히고 이거는 아주 스티키한 메시지로 딱 붙기 때문에
제가 10년이 지나도 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메시지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말로 풀어서 길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미국 사람한테 우리나라 속담 영어로 설명하는 거랑 비슷할 겁니다.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거 제가 왜 500원짜리를 갖다 놨냐면 정주영 왕회장님이 돌아가신 분이 처음에 조선 사업을 우리나라에 만들 때 땅만 사놓고 부지만 있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해외 가서 이거를 수주를 해올 때 이만한 영어로 된 보고서 설명 안 하고 이 5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딱 내밉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다. 땅만 있다. 근데 우리는 몇백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배를 만들었던 민족이다. 나 아무것도 없지만 나 믿고 투자해주고 우리한테 맡겨주면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라는 약속을 딱 합니다. 유수의 그동안에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던 그 회사들 다 물리치고 요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그 사업을 따와요. 커뮤니케이션의 힘인 거죠. 여러분들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에 찾아보시면 이미 쓰고 있는 비유법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써서 쉽게 하시면 그게 메시지 잘 만드는 거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디오 연결을 안 했군요. 오디오가 있나요? 이게 일본 광고기 때문에 아마 그냥 안 나오네요. 제가 이거 마이크로 댈게요, 그냥. 재밌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이거 하나 더 보고 가시죠. Hi, my name is Paul McDonald. I'm the product manager of Gmail. Over the past decade, advances like touchscreen technology have transformed the way we interact with personal electronics. However, when it comes to email, we still rely on outdated technologies like the keyboard and mouse. At Google, we've been thinking about how to solve this problem, and today I'm excited to share a new development with you. We call it Gmail Motion. Using your computer's camera and a spatial tracking algorithm, Gmail Motion interprets physical movement and turns it into actionable commands. For example, to open a message, make a motion as if you were opening an envelope. To reply, simply point backward with your thumb. To reply all, use both hands. To send a message, lick a stamp and place it down. We've been working with experts in motion technology and semiotics to develop a language of movements that replaces type entirely. The movements are designed to be intuitive, ergonomic, and easy to do. Studies over the past 24 years have indicated that more than 80% of our total communication is body language. When you can incorporate a shake of the head, a gesture of some kind, you're making that communication far more. 재밌죠? 이거 혹시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 만우절날 그 구글에서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만들었겠어요, 이거? 뭐 이거 만드는 기술은 사실 별로 어렵진 않지만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그냥 사실 만우절날 재밌으라고 이 영상을 해갖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화제가 되니까 다음날 보도자료를 쫙 뿌립니다. 그거는 만우절 저거 조크였다. 너무 귀엽잖아요. 구글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좀 전 광고 같은 경우는 일본 광고인데 일본 광고 스타일이 다 저렇게 재밌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한 10년 전부터 광고의 트렌드는 다 바뀌었어요. 이거는 그냥 저 공원에 있는 벤치 옆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재밌죠? 이것도
요거는 처음 해보시면 딱 뭔지 모르겠지만 큰 쇼핑몰인데 그 개, 강아지 벼룩 잡는 뭐 이런 약이에요. 근데 이제 위에서 공중에서 바라본 거고 강아지가 이렇게 자기 누워있는 이런 건데 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위에서 보면은 이 벼룩이 강아지 막 이렇게 간지럽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저 약을 막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최근에 나오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보면은 아이디어. 여러분들 홍보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재미, 감동. 특히 광고 같은 경우에 브로셔를 누군가한테 줬다. 안 보게 되잖아요. 광고 채널 돌려버리게 되잖아요. 채널을 어떻게 리모컨을 꽉 잡고 있게끔 하겠느냐라는 거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는 재미 아니면 감동 두 가지예요. 그리고 꼭 반드시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반전이 있거나 하는 것 등등등. 제가 그래서 아까 호모 루덴스, 인간은 기본적으로 즐겁고 놀이 막 이런 거 하지 강의 뭐 이론적인 거 얘기하고 하나 없어요. 약장수 같이 사실 하면 할수록 웃기게 하면 할수록 명강사가 돼요. 그거는 사실 저는 사실 싸보여서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 이게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는 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버스 쉘터에 있는 건데 버스 쉘터에 사람이 기다릴 때 이렇게 하고선 딴 데 보고 있으면 남자가 여자를 막 때려요. 근데 딱 쳐다보면은 가만히 멀쩡하게 이렇게 와이프를 사랑하는 척 이렇게 합니다. 재미있지만 아이디어도 있지만 약간 뭔가 짠한 게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하는 모든 홍보나 커뮤니케이션들은 결국엔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이건 반드시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인지, 이해, 동의, 지지, 행동 이런 단계로 가요. 이거는 인지하면서 이해, 동의, 지지, 행동으로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딱 컨택에 의해서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고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만 해도 됩니다. 하여튼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지만 결국엔 심플하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진정성과 독창성인데 독창성 없이 진정성만 있다. 이거 되게 따분한 진실인 거죠. 누가 봐주겠어요. 이 바쁜 세상에 노이즈한데 진정성 없는 독창성 이거는 달콤한 거짓말인 거죠. 이것 또한 저희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이고 이거는 과장 광고의 형태로서 결국에는 이슈가 생깁니다. 우리 사회의 이슈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식음료 쪽에 이런 거 이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흥미있는 진실 이런 것들인 거죠. 이 영상 한번 보실게요. Australian Red Cross Blood Service needs blood. So we gave blood to make this ad. Now we're asking you to, because Australia needs 20,000 donations every week. To give, call 13. 이게 굉장히 상도 많이 받은 그 영상이고 실제로 호주에는 이 광고가 나간 다음에 이 영상에 의해서 헌얼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에 제가 프레스센터 갔더니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헌혈하라고. 이제 장동건 씨였나 류시원 씨가 있는데 하얀 양복을 위아래로 쫙 구두까지 백구두를 신고 넥타이는 빨간색을 하고선 이렇게 딱 이렇게 헌혈하라고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모델료 얼마 받았을까? 그리고 과연 저 친구는 헌혈을 했을까? 저거 하고 뭐 이런 의심이 드는. 김태희가 나와서 헤라 모델 하는데 김태희는 과연 샤넬을 쓸까? 저 헤라를 쓸까? 뭐 이런.
작고 큰 거짓말들이 아주 용납되는 사회예요. 그런 거 우리 또 다 봐주고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인자해요. 이 사람들이 쓴 방법은 광고비가 제작비 얼마나 들었겠어요. 정말 비용 안 들었죠. 제가 보기에는 저 음악도 약간 좀 바이올린 소리가 옹졸한 게 저 스텝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냥 연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생각한 크리에이티브는 진정성과 통상성 그냥 우리가 하고 보여주자. 사람들의 마음을 터칭한 거죠. 울린 거죠. 저기서 흥미있는 진실이 나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나옵니다. 일요일 아침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안전사고를 사과한다는 취지로 무료 개장을 한 것인데 새벽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또 사고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정영택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회복기 들어찬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계속 터져나옵니다. 그림 너무 좋죠.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먹고 살아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실 갈등을 먹고 사는 게 있습니다. 갈등을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해주면서 사실은 예전에 뭐 방패장 이슈라든가 부안 사태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해드리고 그랬는데 변호사, 미디어 다 갈등을 먹고 삽니다. 물론 갈등을 만들고 이제 먹고 살기가 약간 좀 메커니즘이 다르긴 한데 미디어들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롯데월드가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롯데월드 간혹 사람 하나씩 죽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 되게 중요. 롯데월드 관계자나 뭐 혹시 가족 안 계시죠? 근데 프로모션으로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료 개장 정말 고객 감사가 취지고 그 의도 그대로 했어야 되고 그러면 사전에 공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다치지 않게끔 안내하고 그랬는데 일종의 이거 프로모션 하는 담당자가 사람들 막 줄 서 있고 인산이네 이렇게 롯데월드가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막 인기 있는 곳이야라는 거를 그런 비주얼을 좀 만들어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도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고객에 대한 케어보다는 약간 왜곡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고 더 그럴 수 있는 거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 소방방지청에서 저희 경고했습니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고 그 마케팅 담당 임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임원이 말한 게 가관이었었어요. 저는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롯데월드 홈페이지 다운되고 그 마케팅 담당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은 제가 볼 때 이거 뭐 약간 좀 벌금 정도로 끝났을 사안인데 롯데월드가 6개월인가 영업정지를 당하고요. 이 임원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정말 말 한마디로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기획했느냐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이 물리학에 있는 어떤 과거 이제 뉴턴인가요? 천재가 만든 물리학 공식에서 커뮤니케이션도 일종의 물리학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건데 F가 소위 알자 힘이라고 그래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거 많이 우리 배웠었죠. 커뮤니케이션을 치면 저 질량은 일종의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곱하기 A 가속도가 메시지에 의해서 가속도가 나오는데 좀 전에 메시지 제일 중요하다. 메시지에 의해서 가속도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앞에 있는 거가 사실 관계예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과거에 그 사람들과의 이제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집에 딱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집에 가서 저녁 먹는 일도 없지만 저는 영식님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자기야 나 밥 좀 줘 그런 거예요. 응? 와이프가 갑자기 반응이 내가 밥순이야? 그래서 확 집어 던지는 거죠. 이 여자가 미쳤나?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서 들어와가지고 아니 난 밥 달라고 했을 뿐인데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차이예요. 그 남자가 관계 지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자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남자보다 훨씬 더 잘해요.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관계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아까 F에 해당되는 알자 힘을 만들어내는 거 되게 약한데 남자가 얘기한 거는 자기야 나 배고파 밥 줘. 여기서 상당히 메시지 중심으로 소통을 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와이프는 우리 신랑 뭐 한데 맛있게 밥 해줘야지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들어와서 그랬어야 거죠. 자기는 오늘 잘 지냈어? 나 오늘 힘들었어. 관계에 해당되는 거. 오늘 뭐 했어? 그래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밥 먹자죠. 관계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하면은 모든 집안의 평화가 찾아오는데
관계 중심의 소통을 여자는 기대를 했는데 남자는 메시지 중심에 탁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 주냐? 이런 확 반응이 나오게 되는. 여러분들 우리 생활에서 되게 많습니다. 이거 윗사람하고 아랫사람 얘기할 때 막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좀 말이 짧으네. 나보다 한 3살 어린 것 같은데. 이미 이 생각이 들면 이 친구가 얘기하는 컨텐츠와 메시지는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이 자식 언제 한번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네. 계속 이 생각만 도는 거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채널과 함께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데 채널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뭐 이 시간 이후에 많이 들으실 테니까 그거 다 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지금 미디어가 역의제 설정의 형태로 많이 환경이 지금 바뀌었는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의 미디어 형태 제3자가 운영하는 미디어에서 바잉을 하고 오케이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형국이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자체 미디어를 갖고 계시잖아요. SNS라고 하는 파워풀한 특히 여기도 이거 끝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끼리 SNS로 연결이 된다. 지식을 공유한다. 어마어마한 힘을 낼 겁니다. 여러분들 자체 미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참여하고 나눔을 할 거냐라는 거. 그 부분이 채널 부분에서는 굉장히 달라진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향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펭귄 원정대의 모험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 요거를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커뮤니케이션은 나를 파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하는 자기 자신, 즉 메신저를 파는 일이다. 메신저의 신념을 팔아야 메시지에 담겨진 스토리가 팔린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설득력은 많이 말하는 것보다 짧게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된다. 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은 커뮤니케이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나눔으로 생각을 하고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접근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조직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들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오른쪽 왼쪽 구석에 있는 거는 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제가 이메일 양도 많고 바쁘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게 있거나 오늘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이후에 있으면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있으면 짧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 제가 지키려고 계속 시계 보면서 지금 32분 그래도 가능하면 마쳤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